그 지수와 로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이쪽이 너희들 예비평가 본 곳에서는 킬러 문항으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 금년 수능 22번에 나왔어요. 구모 22번에 지수로그함수 나왔고요. 육모 22번에 지수로그함수 나왔고요.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가 대수 파트에서 킬러 문항을 내고 있다. 쌤 문항을 내고 있다. 작년에는 수열이었고요. 22번이. 금년에는 지수로그 함수였어요. 아니잖아. 재작년이잖아. 재작년에는 수열이었고 작년에는 지수로그 함수였어요. 금년에는 정말 지수로그 함수가 나올 거냐? 사항함수가 나올 거냐? 뭐 모르는 얘기죠. 뭘 낼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요즘에 되게 구석구석 문제를 내고 있다 보니까 수능의 트렌드가 그러하니 내신에서도 잘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분명히 시킬 것이다. 분명히 물어볼 것이다. 그래서 모토는 그래. 고1을 고3처럼 고3을 N수생처럼 그렇게 공부하는 게 모토거든요. 제 모토니까 천천히 또 해보죠. 지수예요. 첫 번째, 지수의 확장. 지수의 확장은 자연수 지수, 정수 지수, 유리수 지수, 분수 지수, 그 다음 무리수 지수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연수 지수. 자연수 지수에서 정수 지수로 확장을 한 것은 어떻게 확장을 했을까? 일단 자연수 지수는 간단해요. 2의 1제곱은 2를 한 번 곱했다. 몇 번 곱했다. 이런 얘기니까 2의 제곱은 2를 두 번 곱했다. 2의 세제곱은 2를 세 번 곱했다. 그 소리예요. 2를 한 번 곱했고요. 2를 두 번 곱했고요. 2를 세 번 곱했는데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근데 곱했다 하면 곱할 대상이 필요하잖아. 어디다 대고 한 번 곱했냐 이게 필요하잖아. 2의 1제곱은 2를 한 번 곱했어. 어디다가? 2에다가? 아니잖아. 1이잖아. 1. 응. 1에다가 한 번 곱했고 1에다가 두 번 곱했고 1에다가 세 번 곱했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네. 맞죠? 자연수 지수는 그래서 몇 번 곱했냐 이걸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의 영제곱은 의미상 2를 한 번도 안 곱했다는 얘기니까 2를 한 번도 안 곱했으면 자연스럽게 뭐겠습니까? 1일 거예요. 여기가 이제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1이 되는 건데 또 이제 생각을 해봤지? 생각을 해보니까 규칙이 지수가 1 커지면 2를 곱했어. 곱한 횟수가 늘어날 거니까. 그 다음에 지수가 1 떨어지면 2로 나눈 거야. 이렇게. 그래? 그러면 지수가 1 떨어졌으니까 2로 나누면 되겠네. 이런 규칙에 의해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거네요. 1이라는 걸 발견했겠죠. 맞죠? 그래서 이번에 2의 마이너스 1제곱을 그럼 정의할 수 있겠다. 지수가 1 떨어졌으니까 2로 나누면 되겠네. 이쪽에서 2로 나눕시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이라고 하자. 2로 나눈 거니까 2분의 1이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알겠다. 이런 규칙에 의해서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이라고 정의를 했구나. 지수가 또 떨어지면은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여기다 2로 나눌 거니까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구나. 느낌이 마이너스 1제곱은 역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겠네. 이 마이너스 1제곱은 역이라는 뜻이에요. f의 마이너스 1제곱, f의 역함수라고 읽죠. a의 마이너스 1제곱, a의 역행렬이라고. 역행렬 모르나? 역행렬 아나요? 저 말씀 좀. 행렬은 알잖아. 역행렬이라고 부른다 이러거든요. 뭐 메모해 놓을게요. f의 마이너스 1제곱은 역함수. 어떤 숫자 네모가 있어요. 그 숫자 네모의 마이너스 1제곱은 역수. 행렬이라면 a의 마이너스 이제 행렬 얘기하니까 좋다. 니네 선배들은 행렬 얘기하면 뭐야 이렇게 되거든. 너 행렬 잘하죠? 뭐 케일리 해밀턴 공식 이런 거 잘하죠? 사랑해요. 아무튼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쓰잖아요. 역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교과 과정이 없으니까 모를 수 있지. 이렇게. 그 얘는 역수라고 하는 게 당연한 표현이겠죠. 마이너스 1제곱은 그것과 관련이 있겠구나. 결국 어떤 특정한 숫자에 마이너스 1제곱을 하면 역수가 된다. 이걸 알게 되고요. 지수 법칙을 살짝 가미하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의 역수인데 그거의 제곱이야. 이거도 되고요. 또 2의 제곱에 마이너스 1제곱을 해도 어쨌든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아니던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동그라미라는 게 있는데 마이너스 1제곱은 역수라며. 그러니까 너도 4분의 1이고 얘도 4분의 1이고 너도 4분의 1이어서 어쨌든 뭐 4분의 1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정수지수였던 거예요.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유의수 분수지수 합시다. 분수지수. 출제의 바치죠. 분수지수는 n차 방정식의 실근을 가지고 살짝 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놀기 시작합니다. 대소하기 기본 정리라는 게 있어요. n차 방정식의 해는 n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코리안으로 해석해보면 n차 방정식의 해는 항상 n개 이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쉽게 말해서 2차 방정식은 항상 두 개예요. 그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일 수도 있고요. 두 개가 똑같아서 하나만 쓰고 중근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서로 다른 두 어건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두 개가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의 관점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그 다음에 한 개의 중근,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수의 세계에서는요. 그래서 2차 방식에는 항상 두 개 이하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냥 2차 방식에는 항상 두 개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즉 대소하기 기본 정리란 n차 방식에는 항상 n개라는 거예요. n개. 이해했죠? 뭐 n개 이하라고 받아들여도 좋아요. 그래서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x의 n제곱은 a를 만족하는 그런 방정식의 근을 찾아보고 싶다는 거야. 그 방식의 근을 찾으라는 얘기는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은 fx는 x의 n제곱을 만족하는 함수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gx는 a를 만족하는 함수가 하나 있어서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연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이 방정식의 근은요. 그래서 함수를 해석을 해야 되겠군. 함수를 해석을 하려고 보니까 얘를 그리기가 쑥스러운 거예요. 일단 거듭 제곱 근을 정의하려면 루트, 세제곱근, 네제곱근 이렇게 정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n이 제약 조건이 있지 않아요? n이 그냥 자연수면 되나? 2 이상의 자연수여야 될걸요? 맞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는 일단 n이 2 이상의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이게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n이 홀수일 때를 생각해보자. 함수를 그리는데 n이 홀수인데 2 이상의 그 자연수니까 1은 생략하고 3, 5, 7, 9 이렇게 나가는 홀수잖아요. x 세제곱이랄지 x 5제곱이랄지 x 뭐 7제곱이랄지 이런 거니까 직선은 아닐 거 아니냐. 곡선이 돼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는 그런 함수가 fx가 돼요. x의 n제곱이고요. n은 홀수일 때는 이렇게 그려진다. 보시다시피 원점 대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x 세제곱만 봐도 그렇죠. 원점 대칭이고요. 그다음 x 5제곱도 원점 대칭이고요. 그럼 y는 a라는 상수함수가 지나가는데 무조건 한 개씩 만나지 않아요? 한 개 전부 다 한 개씩 만나죠. 한 개씩 만나서 이렇게 가서 a가 양수일 때도 근이 한 개예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갔어요. 두 번째 a가 0일 때도 근이 한 개야. 근이란 얘기는 이제 실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근이에요. 실근이 한 개야. 실근 한 개. 여기도 실근이 한 개야. a가 음수일 때도 보시다시피 실근이 한 개입니다.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a가 음수일 때도 실근은 한 개야. 그때 실근을 뭐라고 쓰기로 약속했지? n제곱근 a라고 쓰기로 약속한 거야. 맞지? n제곱근 a로 쓰기로 약속한 거야. 그러니까 이 교점의 x좌표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 겁니다. n제곱근 a로 쓰기로 약속하자 이런 뜻이네. 그러니까 a가 양수일 때도 한 개 요거로 존재하고 0일 때도 존재하고 실근은 음일 때도 실근은 존재하는데 그때의 실근을 얘라고 쓰자 했던 거예요. 즉 세제곱근이라는 게 보였으면 세제곱근 뭐 4랄지 세제곱근 마이너스 1이랄지 이런 것들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x 세제곱은 4를 만족하는 방정식의 실근이 하나 있고
그때의 실근을 세제곱근 4라고 쓴다. 이게 정의예요. 그 다음 이쪽 얘는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실근을 한 개 있는데 그 실근을 세제곱근 마이너스 1이라고 쓴다. 이게 정의인 거죠. 그 다음 세제곱근 0이라는 표현은 존재해요? 안 해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지금 알고 있어서 건성건성 듣고 있어요. A가 0일 때도 실근 존재하죠. 이렇게 실근 존재하고요. 그때 실근은 뭐라고 쓰기로 했냐면 이렇게 쓰기로 했죠. 그러면 n제곱근 0이라고 써도 된다는 뜻이죠. 0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x세제곱은 0을 만족하는 실근을 쓴 게 얘야. 근데 0인 거지 그게. 이렇게 되셨죠? 있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렇게 되는구나. 아, 실근의 개수는 한 개인데 걔를 가지고 거듭제곱근을 정의하고 있군.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부호는요. 보시다시피 A가 양수면 여기 양수고 A가 0이면 0이고요. A가 음수면 음수가 돼요. 그러니까 그 n이 홀수였을 때는 거듭제곱근을 계산할 때 루트 안에 있는 것으로 부호 판단을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이든 0이든 음이든 다 정의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제곱근이 떴잖아. 여기 양수네. 너는 양수야. 당연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홀수 제곱근이야? 여기 음수네. 얘는 음수야.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너는 보나마나 0이야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됐죠 뭐. 세제곱근 27이 있어요. 그러면 세제곱해서 27이 되는 수 중에 실수를 찾으면 되겠구나. 3이지 뭐. 세제곱근 마이너스 27이 있어요. 그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7이 되는 실근을 찾는 거야. 하나밖에 없잖아. 얘는 또 음수잖아.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쓰어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거듭제곱근의 정의를 이렇게 하다 보니 실근의 개수 묻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실근의 개수. 그래서 그래프를 활용한 실근의 개수가 당연히 출제 포인트겠구나.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되겠네. 뭐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뭐 혹시 높아심에 또 이제 모르실까봐 마이너스 세제곱근 마이너스 27 이런 거를 봤어요. 그러면 이미 여기서 음수죠. 얘가 음수고 여기 음수가 또 있는 거니까 전체 부호는 양수였던 거예요. 맞죠? 양수고 세제곱해서 27이 되는 수 대충 3이니까 너는 3이야 이런 식으로 열심히 정리해 나가면 되는 거겠습니다. 됐죠? 됐어요. 홀수일 때 했고요. 짝수 출제 받치예요 여기. 처음부터 저랑 했으면 다행인데 이제 뭐 그게 아닌지라 5개념을 일단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지금 말로 떠든 거에서 사전 문제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으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게 보통 애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걸 묻는 거니까 틀려도 괜찮아. 틀리라고 묻는 거니까 쪽팔려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 뭐 몇 명 없잖아요. 쪽팔려 봐요 뭐 괜찮아. 두 번째 n이 짝수예요. 2 이상의 짝수인 거라서 xn제곱은 a를 만족하는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그래프로 해석하기로 했거든. 근데 얘가 x제곱, x4제곱, x6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수가 짝수라고 하면 좀 잠깐 쓸까? fx가 x제곱이랄지 fx가 뭐 x4제곱이랄지 이런 것들을 쓸 텐데 이런 함수들의 특징은 이거 혹시 무슨 함수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 y축 대칭의 함수, 다른 말로 뭐 옛날 말로는 우함수. 우함수는 사라졌거든요. 짝함수 그래요. 되게 직관적이죠. 짝함수. 다항함수일 때는 지수가 짝수일 때는 짝함수. 그게 우함수요 y축 대칭이라는 소리거든요. 짝함수. 뭐 이분 펑션, 오드 펑션 그래서 그걸 해석한 건데 뭐 어쨌든 여기를 쳐다보면 f의 마이너스 x는 fx를 만족하잖아요. x를 넣나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똑같으니까. 너도 그렇죠. f의 마이너스 x를 집어넣나 fx를 집어넣나 똑같잖아요.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얘를 만족하는 그 함수를 우리는 y축 대칭인 함수라고 불러요. 이렇게만 얘기하나? 아니에요. x는 0대칭이라고도 해요.
이렇게만 얘기하나? 아니에요. 짝함수라고도 얘기해요. 짝수를 영어로? 짝 넘버? 짝수. 짝수 영어로? 왜 오드 넘버, 이븐 넘버 그러잖아요. 이븐이 짝수죠? 씹는 거예요? 이분이 짝수잖아요. 이분 펑션이 짝함수거든요. 그거 해석한 거예요. 짝함수라고 되게 직관적이에요. 짝함수. 여기까지는 교과서에 써 있는 내용이고요. 나처럼 이 노땅들 있잖아. 아저씨들, 아줌마들. 아저씨, 아줌마들이 꼭 이 얘기를 해요. 우함수라고. 교과서에 사라졌어요. 교과서에 우함수 용어 봤어요? 못 봤어요. 정상이에요. 교과서에서는 없어요. 근데 교재 보면 또 있어요. 뭐 기본 정석 같은 데 보면 있습니다. 아무튼 이걸 쓰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됐어. 나올 때마다 계속 할게요. y는 x n제곱이라는 함수를 그리는데 그 함수가 y 대칭인 함수니까 x 제곱을 그리던 x 4제곱을 그리던 대충 뭐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짝수일 때니까요.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실근을 조사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a가 양수일 때를 보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실근 2개 나오네요. 실근 2개 나오는데 흰색 그래프도 y축 대칭이요. 노란색 그래프도 y축 대칭이니까 2개가 교점이 나오면 그 교점 또한 y축 대칭이게 나오겠죠. 페어로 나오겠죠. 2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실근을 써야 되겠구나. 여기가 만약에 3이라면 이게 마이너스 3인 게 당첨인 거야. y축 대칭이니까. 그때의 실근을 n제곱근 a로 쓰기로 하자. 이게 정의였잖아요. 이게 n제곱근 a고요. 그 다음에 이게 n제곱근 a가 있는데 부호를 반대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2개가 나온다가 핵심이고 그때의 실근을 거듭제곱근으로 표시를 한다. 여기가 정의예요. 그 다음 0일 때 실근 아이 바보. 스프링인데 그거를 막 이렇게 누르면 되나? A가 0일 때는 실근이 있나요? 있죠. 있어요. 이렇게 가면 두 번째 A가 0일 때도 실근이 있어. 그때의 실근을 n제곱근 A로 쓸 생각이었었어. 원래 n제곱근 A로 쓸 생각이었는데 A가 0이니까 그게 0이잖아. 암만 생각해봐도 0인데 X가 한 개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럴 때는 2개고요. 실근이. 그 다음 A가 0일 때는 실근이 1개예요. 이거 오개념 조심하세요. 근데 A가 0보다 작을 때는 없어요. 실근이 안 만나잖아요. 실근이 없다는 얘기는 A가 음수일 때는 실근이 없어? 이런 표현이 없어. 이런 표현이 없다는 얘기니까 A가 음수일 때는 거듭제곱근 쓰면 안 돼. N이 짝수일 때는. 됐지? 이럴 때는 실근이 없어. 빵개. 존재치 않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4제곱근 16 이런 표현은 당연히 존재하겠죠. 4제곱해서 16이 되는 수 중에 실수를 찾는 거예요. 실수를 찾는 건데 그럼 뭐 양수인 게 분명하잖아요. 그냥 2가 되겠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4제곱근 마이너스 16이라는 표현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4제곱해서 마이너스 16이 되는 수가 어디 있냐는 거지. 없죠. 그리고 여기도 쳐다보면 A가 음수일 때는 그런 표현은 존재치 않는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이런 표현은 존재치 않아요. 그러니까 짝수 거듭제곱근을 할 때는 여기에는 이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는 거예요. A가 양수거나 0이거나 이렇게. A가 음수면 안 되는 거예요. A가 음수면 안 돼. 이렇게. 즉 짝수 거듭제곱근을 할 때는 여기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부호 판단은 루트 밖에 거로 하겠죠. 안에 거는 항상 정의가 되려면 0보다 크거나 같은 놈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이너스 4제곱근 16을 구하세요? 그러면 얘는 부호가 음수인 거예요. 당연히. 얘는 부호가 음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4제곱해서 16이 되는 중에 실수 대충 찾는 거니까 2가 되고 음수니까 마이너스 2예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4제곱근 0이라는 표현은 있다 없다? 있다. 옳지. 0이에요. 0이에요. 있어요. 있습니다. 이렇게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거듭제곱근의 정의였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좋냐. 너무 중요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xn제곱은 a를 만족하는 그때의 실근을 연구하는 것이 거듭제곱근이었었어요. 여기가 이제 거듭제곱근이야. 그러다 보니까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랑 나눠야 되겠구나. 첫 번째 n이 짝수예요. 짝수면 여기서 a를 양수라고 해볼게요. 0인 것은 잠깐 제외하고요. 양수인 것만 해보면 그 밑에다 할게요. n이 짝수고 a가 양수인 걸 해봐요. 그러면 방금 그림을 그렸지만 페어로 나오죠. 이렇게 y축등이 페어로 나오는 거라서 n제곱근 a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 얘가 되겠고, 그 다음에 n이 홀수예요. n이 홀수일 때는 a가 양이든 0이든 음이든 상관없잖아요. 유일하게 한 개 존재하는 것이고 n제곱근 a라고 쓸 생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부호 판단은 여기가 양수, 정확히 말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호 판단은 루트 밖의 걸로 부호를 판단할 거고요. n이 짝수일 때는. n이 홀수일 때는 여기가 양음 다 돼요. 양수도 되고 뭐 0도 되고 음수도 돼요. 이렇게 되게 되는 거니까 부호 판단은 루트 안의 거로 할 거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됐죠? 됐어요. 그렇게. 자, 이제 거듭제곱근의 정의에서 분수지수를 본격적으로 해야죠. 분수지수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m제곱근 a의 n제곱 이렇게 써놓은 건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설명하는 게 분수지수인데요. 디테일하게 뭐 언제 성립이 되고 절대값은 언제 붙이고 이런 건 문제를 풀면서 할게요. 지금은 흐름만 좀 봐주세요. 정의를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어요. a의 밖의 거분의 안의 거 제곱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밖의 거분의 안의 거 승이니까 이제 활용을 해야지. 얘가 분수가 됐다는 얘기는 똑같은 수를 곱해도 되고 나눠도 되잖아.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똑같은 수를 곱해도 되고 나눠도 된다는 얘기지. 그렇잖아.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루트 3에 뭐 할까? 세제곱할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분수지수로 써보면 2가 상략되어 있는 거니까 2에 3에 2분의 3제곱 이렇게 쓸 예정인 거지. 그 여기서 쳐다보면은 같은 수를 곱해도 나눠도 되는 거니까 3에 둘 다 2를 곱해요. 4분의 6 이렇게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말은 이 상태에서 쓰면 되는 거야. 여기다가 2를 곱했으면 여기다 2를 곱해. 그래서 4제곱근으로 바꾸고 싶잖아? 이 말은 2가 4 된 거니까 여기다 2를 곱했으니까 여기도 2를 곱해. 그러니까 3에 6제곱 이렇게 쓰면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분수지수로 바꾸지 않고 바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하기를. 그 다음에 이쪽에서요 8제곱근이 필요했어요. 원래 2였는데 8이 됐어. 4를 곱했잖아. 여기다 4를 곱해. 3에 12제곱근 이렇게 12제곱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 분수지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수지수에서 정수지수를 확장하는 걸 했고, 그 다음에 분수지수로 확장하는 것까지 지금 배운 거예요. 디테일한 게 좀 있어요. 여기 좀 있어요. 돌아가는 판은 저렇다. 이걸 기억하자고. 좀 연습? 중요한 지수가 몇 개 있죠? 이거 뭐 요거 요런 것들 좀 공부해 봅시다. 얘는요 다 생략이 돼 있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밖의 곱분의 안의 거 제곱을 하면 2의 2분의 1 제곱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맞죠? 2분의 1 제곱은 루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2의 1제곱에다가 2의 2분의 1 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는 2의 지수끼리 어쨌든 더할 거잖아요. 2분의 3제곱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꾸로가 더 중요해 보여요. 2분의 1제곱이 떴어. 아 그러면 루트를 씌워야 되는구나. 2분의 3제곱이 떴어. 그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수 루트 그수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수 루트 그수 이렇게 생긴 것이고, 얘는요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먼저 설명할게요. m제곱근 거듭제곱근의 성질인데 그거를 대놓고 그렇게 설명하면 피곤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를 보죠. 그럼 너는 m제곱근에다가 2의 n분의 1제곱 이렇게 쓰여지는 거잖아요. 밖의 값을 안의 것을 할 거니까. 이것도
밖에 거분의 안에 거 제곱을 할 거야. m분의 1이야. 즉 mn분의 1이죠. 2에 mn분의 1이 돼. 그러니까 얘를 다시 써보면 mn 제곱근 2라고 쓸 수 있다. 이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이 이쪽인 거야. 너가 돼요 이런 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두 개를 곱해서 된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를 찢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찢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연습해 볼까요? 6제곱근 2가 있어요. 그러면 세제곱근을 쓰고 싶잖아. 3 곱하기 2가 6이니까 루트 2라고 쓰면 되겠네. 이렇게 찢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됐죠? 그 다음에 12제곱근 2라는 것이 있죠. 그러면 6이 10이잖아요. 루트가 필요해. 그러면 6제곱근 2라고 써야지. 이게 필요한 것이고, 세제곱근이 있어. 그러면 10이니까 4제곱근 2라고 써야지 등등등으로 바꿀 수 있는 근거라는 거죠. 됐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2고 여기가 2니까 뭐 두 개를 곱해도 되잖아. 4제곱근 2라고 써도 되겠구나. 거꾸로 이렇게 2로 찢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가 더 중요해. 4제곱근은 루트로 바꿀 수 있다. 요거 기억하세요. 4제곱근은 루트로 바꿀 수 있다. 이거 기억합시다. 그럼 계산 잘하면 돼요. 뭐 있겠어요. 자, 정수지수의 핵심은 지수의 부호가 바뀐 것이에요. 정수지수의 핵심은 지수의 부호가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의 역수잖아요.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2의 제곱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의 제곱의 역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제곱은 계속 역수의 개념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2분의 1제곱은 루트, 2분의 3제곱은 그수 루트 그수 이렇게 되더라. 지수의 부호가 바뀌면 역수라는 거 기억하는 거예요. 지수의 부호가 바뀌면 역수예요. 지수의 부호가 바뀌면 역수입니다. 뭐의 역수야? 2의 1제곱의 역수라는 얘기죠. 뭐의 역수야? 2의 제곱의 역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짬뽕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라는 얘기는 지수의 부호가 바뀌어 있죠? 2의 2분의 1제곱의 역수라는 소리예요. 실제 보면 그렇잖아요. 2의 2분의 1제곱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의 2분의 1제곱의 역수가 되는구나. 뭐 걔도 메모해 놓죠. 뭐 이렇게 있으니까 역수야. 역수인데 2의 2분의 1제곱의 역수다.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대충 정의가 됐다고 쳐요. x가 뭐 1이 아닌 양수 이렇게 정의를 했다 치고 x 더하기 x분의 이렇게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을 t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제곱은 뭘까?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4제곱은 뭘까?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때 일단 그걸 쓰시면 되겠죠. 맞죠? 전개공식의 변형, 곱셈공식의 변형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 너를 제곱하고 빼기 2배. 이 두 개는 무슨 관계? 지수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역수관계. 맞죠? 역수관계니까 두 개를 곱하면 1이에요. x 쓸까? x 곱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는 너는 t였고 너는 마이너스 2야. t제곱 마이너스 2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얘는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에 세제곱을 해요. 빼기 3의 입이잖아요. 3의 입인데 쓰자. x 곱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하고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쓸 예정인 거예요. 어차피 넌 1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t 세제곱 마이너스 3t라고 쓸 수 있다? 이게 기본적인 접근이에요.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뭘까? 내가 이걸 줬죠. 어쨌든 양수를 줬어요. 양수의 세계에서 역수의 합은 최소값이 얼마? 뭐 벌이냐? 꿀 먹게? 자, 누님들 양수의 세계, 역수의 합, 최소값? 2. 산술기하 평균으로 해석할 수도 알아야 되고 분수함수 2개 그려놓고 합한함수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공부 좀 더 하면 미분으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등등의 방법이 있거든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지금 내가 물어봤는데 나 왜 대답을 못했지 하면 그게 출제 포인트란 소리예요. 오케이? 해보자고요. 저쪽에다 할게요. 역수의 합 얘기예요.
역수의 합이 t일 때 각각을 제곱해서 더한 건 뭐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역수의 합이 t일 때 각각을 세제곱해서 더한 건 t제곱 마이너스 3t가 된다. 대충 뭐 전개공식, 변형공식 하면 되는데 어쨌든 얘가 t가 2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요 얘기 좀 잠깐 할게요. 저쪽으로 가요. 산술 기하평균. 산술 기하평균은 언제 쓰디? 양수의 세계에서 써요. 맞아요. A가 양수고요. B가 양수예요.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그걸 수학적인 평균, 매스메티컬 민, 그래서 산술 평균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A 곱하기 B, 얘를 기하평균이라고 부르고, 산술 평균은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단 등호는 두 수가 같을 때 성립한다. 요거를 배운 적이 있어요. 맞죠? 배운 적이 있어요. 증명은 뭐 왼쪽에서 오른쪽을 뺀 게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잠깐 그거 생략하고요. 그 약간 논점이 흐려지는 거니까 잘 생략하고, 이 등호 조건이 이제 핵심인데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거든. A 더하기 B가 2 루트 AB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 얘를 써먹냐면 일단 양수의 세계인가를 확인하셔야 되고, 첫 번째 곱이 일정해요. 곱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오른쪽이 숫자라는 거거든요. 오른쪽이 숫자면 두 개의 합은 뭐 이렇게 똘똘이보다 크거나 같다 이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합은 최소값을 갖겠죠. 어떤 것보다 크거나 같다, 숫자로 나오면 어떤 것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곱이 일정하면 합은 최소값을 가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합이 일정해요. 합이 일정하면, 일정하다는 얘기는 그 영어로 얘기하면 컨스탄트거든요. 컨스탄트가 상수 우리가 보통 C라고 쓰죠. 네, 일정하다는 얘기는 그냥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정하다, 숫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합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여기가 일정해. 여기가 일정하면 이렇게 2로 나누고 제곱치면 A 곱하기 B가 무엇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것 같지 않나요? 그러면 곱은 최대값을 가져요. 곱은 최대값을 가져. 그래서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할 때 양수의 세계라면 산술기하 평균을 생각해 봄직한데, 그때 포인트가 곱은 일정한지 합은 일정한지를 봐야 되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근데 최대값이랑 최소값은 혹시 등호에서 생기지 않나요? A 더하기 B가 뭐 7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최소값이 7인 거잖아요. 등호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이 최대값이랑 최소값은 어디서 생기는 거야? 이렇게 언제 생기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등호 조건이에요. 두 수가 같을 때 생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 A 더하기 A분의 1이 있어요. A가 양수래요. 이렇게 A 더하기 A분의 1이 있으면 이게 양수고 너도 양수예요. 양수의 세계가 있었죠. 양수의 세계가 있는데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대놓고 문제를 냈다고 칩시다. A 더하기 A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 양수의 세계니까 의심해 보는 거야. 곱이 일정한 건 아닌가. 그 동그라미랑 세모의 곱이 1로 일정하지 않아요? 두 개 곱하면 1이잖아요. 곱이 일정해? 합은 최소값 가져? 언제? 두 수가 같을 때. 그러니까 두 개의 곱이 두 개의 곱이 1이니까 곱해서 1대 두 수가 같대. 네가 1이고 네가 1일 때 최소값은 2를 갖는다. 이렇게 바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열심히 이렇게 해도 돼. A 더하기 A분의 1은 두 개를 곱해서 두 개를 곱하고 루트를 씌우고 2한 거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게 되면 최소값이 2잖아요. 최소값이 2가 되고 그때 등호 조건은 A랑 A분의 1이 같을 때 등호 조건입니다. 이걸 써먹을 거란 말이지. 그지? 근데 A하고 A분의 1이 같다는 얘기는 A제곱 1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A를 구해보면 A는 1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A가 양수니까. 이게 흐름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양수의 세계, 역수의 합은 최소값이 2라는 걸 기억해요. 양수의 세계, 역수의 합, 최소값 2. 양수의 세계, 역수의 합, 최소값 2.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선생님 아까 네가 얘기하기를 산술기하 평균 말고 또 해석할 수 있다며. 뭐 물론 그렇기는 한데
그 설명하기 전에 이제 다시 째려보세요. 여기에 보면 역수의 합을 t로 치환을 했죠. x가 양수라고 했죠. 어쨌든 1이 아닌 양수니까요. 양수니까 양수의 세계에서 역수의 합은 최소값이 2가 되는 거니까 산술기하 평균 관계에 의해서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 바로 하는 거야. 한 번 더 해볼까? 여기 동그라미가 있고 세모가 있어요. 두 개의 곱이 1이죠. 1로 일정하죠. 곱이 일정에 합은 최소값 가져. 언제? 두 수가 같을 때. 그러니까 두 개의 곱이 1이니까 네가 1이고 네가 1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는 거잖아. 그 두 개 합의 최소값은 2라는 거예요. 됐죠? 됐죠? 이제 좀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 그럼 산술기하 평균뿐 아니라 뭐 아까 그래프도 된다면서요. 그것도 해보자. 나올 때마다 또 할게요. 지금 이슈는 얘입니다. x 더하기 x분의 1 네가 x가 양수였을 때 t로 치환하면 최소값이 2가 된다.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고 있어요. 해보자고. 양수 쪽만 볼 거기 때문에 오른쪽만 볼 거예요. y는 x라는 함수랑 y는 x분의 1이라는 함수 두 개를 합한 함수를 그릴 거예요. x분의 1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고 이 함수는 사실 뭐 여기까지 지금 보면 그 원점 대칭이기도 하고 y는 x 대칭이기도 하고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기도 하고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어요. 일부분만 그렸어. 양수라고 했으니까. y는 x를 그려보면 이게 있겠죠. 선대칭이 되도록 그리면 되겠는데 y는 x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이 x분의 1과 y는 x의 교점은 x분의 1은 x가 되는 거라서 x를 구해보면 x제곱은 1 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이거든. 여기는 일단 1이야. 여기는 1이겠지.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제 노란색이랑 파란색을 합할 거야. 함수를 합할 거야. 그러면 0 오른쪽이니까 0 오른쪽에 마침 우리 직전에 배웠네요. 0 우극한을 보내잖아요. 0 우극한을 보내면 y는 x는 거의 0이지. 그 다음에 얘는 0 우극한 보내면 무한대지. 무한대랑 0이랑 합해봐. 무한대일 거 아니냐. 그 여기는 무한대인 거야. 이렇게. 맞지? 무한대가 되고. 그 다음에 1일 때는요. 파란색도 1이고 노란색도 1이에요. 둘 다 1이에요. 두 개를 합하면 2죠. 2가 되는 거니까 1에서의 함수값은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x를 무한대로 쳐. 무한대로 집중. 무한대로 치면 파란색은 또박또박 y는 x로 걸어가고 있겠죠. 이렇게 또 또박또박 가요. 근데 노란색은 x를 무한대로 딱 치잖아. 점점 어디로 가니? 0으로 가지. 극한값이 0이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너랑 나랑 합하게 되면 얘가 y는 x를 따라가는 것처럼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점점 y는 x로 다가가는 상태가 될 거란 말이지. 너랑 나랑 합하면 너, 너랑 나랑 합하면 너, 너랑 나랑 합하면 너 이렇게 갈 텐데 파란색보다 조금씩 커질 거 아니에요. 얘 때문에. 이 지점에서 보면 너랑 나랑 합할 거 아닙니까? 두 개를 합할 거니까 이거 위에 있는 게 분명하지. 또 여기랑 얘랑 합하잖아요. 그럼 이거 위에 있는 게 분명하지. 다만 이게 점점 0으로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보라색 그래프가 점점 어디로 다가가고 있어요? 파란색 선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이때 파란색 선을 뭐라고 불러요? 점점 다가가는 선, 점근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릿? 그래서 얘가 뭐냐면 너랑 두 개를 합한 합함수를 그린 거예요. 합함수를 그려봤더니 x는 1에서의 최소값이 지금 2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최소값이 2였다는 거예요. x가 언제일 때? 1일 때. x가 1일 때 최소값 1을 갖는다는 것을 그래프로도 알 수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두 개 모두 다 괜찮고요. 1학년 때 했었어야 합니다. 분수함수를 했었을 때 워낙에 기출문제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학력평가 문제에서 이 정도는 합한 함수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분수지수와 역수지수 하면서 병행해서 할 필요가 있겠죠. 왜 분수지수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냥 바꾸면 되잖아요.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여전히 양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도 역수관계죠. 지수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요. 여기를 t라고 해요. 그러면 각각을 제곱해서 더한 게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각각을 제곱해서 더했어? 역수합이 t야? 각각을 제곱해서 더한 건 t제곱 마이너스 2였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된 거죠? 됐어요. 그렇게 갈 수 있다. 물론 t는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정리하세요.
거 많아. 맘 먹고 하면. 10분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 얘기를 좀 할게요. 곧 문제 풀 거라서 그 오더바웃에 있는 수원에 있는 문제를 잠깐 풀어도 좋은데 아마 그냥 쉬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잠부터 깨야 되니까. 자, 어디를 보시냐면 그 오더바웃 프린트 있죠? 이거 오더바웃 프린트를 보시고 디테일한 건 문제 풀면서 설명할게요. 지수로고 힘 뺄 거 없잖아. 21페이지부터 문제가 있어요. 보이시죠? 21페이지부터 문제를 푸시는데 실력 좀 보자. 19문제예요. 27페이지까지 1-1번부터 1-19번까지예요. 그 정도 풀 수 있죠? 풀 수 있어요. 지금 한번 풀어봅시다. 시작. 역시 문제를 푸니까 잠 깨죠. 그죠? 자, 합시다. 상황 판단했고요. 자, 우리 1-1번부터 봐요. 1-1번을 계산할 거예요. 그럼 눈치가 밑을 통일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1-1번 여기요. 그러면 3의 14제곱, 3의 10제곱이 있고 그 다음 3의 8제곱, 3의 4제곱이 있어요. 세제곱권이 걸려있는 상태예요. 자, 계산할 때 이렇게 지수가 너덜너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공통인수로 묶어 버릇하세요. 공통인수라는 표현이 적합치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낮은 차수로 묶는 거죠. 낮은 차수로 묶으면 3의 10제곱으로 묶어. 그러면 3의 4제곱 더하기 1. 밑에도 3의 4제곱으로 묶어. 3의 4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묶어지는 거니까 식을 정리하는 느낌이죠. 사라져요. 이렇게. 사라져서 3의 6제곱이잖아요. 3의 6제곱이 되고 세제곱근 네가 나왔지. 그러면 밖에 거분의 안에 것을 할 거잖아요. 3의 제곱이니까 9가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될 일. 맞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 먼저 하죠. 3번이요. 3번은 가장 눈에 띄는 게 지수의 부호가 바뀌어 있어요. 역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의 10제곱의 역수고 2의 9제곱의 역수예요. 나랑 역수랑 곱하면 1이잖아. 이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분모분자의 2의 10제곱을 곱하고 2의 9제곱을 곱해야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요. 개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개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개가 있어요. 가운데 외톨이 계시죠? 이렇게 뿅 하고 외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탈 21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모분자의 2의 10제곱을 곱하면 얘는 1 더하기 2의 10제곱분의 1이니까 2의 10제곱 더 거꾸로 쓸게요. 분의 1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얘기고 2의 9제곱을 곱하면 2의 9제곱 더하기 1분의 2의 10제곱은 어디 갔니? 2의 10제곱 이렇게 있고요. 얘도 2의 9제곱 이런 식으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비슷한 거 있었거든. 분모가 똑같은 게 있잖아. 너랑 나랑 합하면 1이겠구나. 여기도 너랑 나랑 합하면 1이겠구나. 이게 보이죠. 그러니까 1 계속 1이 돼서 너랑 나랑 합해도 1이겠구나가 보여요. 1이 10개 있는 거잖아요. 1이 10개 있는 거니까 10이 될 테고 외톨이 하나 있죠? 무등수의 영제곱은 1이라고 하죠. 1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2분의 21 정도 할 수 있겠네.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됐죠? 이제 실력 좀 보자고. 금년 수능 특강, 작년 수능 특강, 재작년 수능 특강에 계속해서 강조가 되어 있는 얘기인데 있잖아요. 이 문제는 어느 단원에 나와야 옳은 걸까요? 좀 질문이 황당했나요? 뭐야, 지수에 나왔는데 뭘 물어보는 거야? 자, 얘는 당신 상용로그의 정의를 알고 있습니까? 이 문제예요. 얘가 원래 상용로그의 정의를 알고 있습니까의 문제인데 지금은 지수로 풀어낼 거예요. 지수로 풀어낼 거야. 로그가 두 글자로 뭐죠? 잠깐만, 로그가 두 글자로 로그잖아. 이거 말고 로그가 두 글자로 지수란 말이에요. 얘가 로그가 두 글자로 지수예요. 지수인데
로그를 연구하는 목적은 그 네이피어라는 수학자이자 천문학자가 만든 게 로그인데 이게 거리 관측하는데 막 거듭 제곱이 너무 많이 붙다 보니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로그를 발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그는 결국 지수만 가지고 놀자는 얘긴데 로그는 하여튼 그래서 나중에 하고 지수를 일단 잘해야 된다고. 자, 먼저 식이 지수가 너덜너덜 나왔죠. 아까 이런 경우 어떻게 하기로 했죠? 낮은 차수로 묶어서 식을 정리해보자 그랬었어요. 그거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단계는 10의 5제곱으로 분모를 묶었죠. 10의 5제곱 더하기 1이 되고 10의 100제곱이 됐어요. 그러면 10의 5제곱 더하기 1이고요. 10의 95제곱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썼단 말이죠. 근데 얘가 이러면 계산이 편해. 10의 90제곱이거든.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게 얘보다 살짝 큰 10의 6제곱이 되면 10의 89제곱이거든. 그게 편한데 얘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더하기 1 때문에. 도대체 의도가 뭘까? 그랬더니 이쪽에 부등식이 떡하니 있네. A가 1에서부터 10까지 있어. 그때 여기서 뭐 A를 구하라. N하고 A를 다 구하라 그랬나? 헷갈려. 에이 바보. N 값을 구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N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N을 한번 구해보자. 이걸 해봐요. 자, 여기 있는 얘는 A 곱하기 10의 N제곱 형태로 됩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를 써보자. 부등식을 스스로 만드는 게 아까 어렵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극한과 부등식과의 관계에서 얘가 지금 그런 타입인데, 이게요 분자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커지는 거라서 10의 5제곱분의 10의 95제곱보다는 작을 거예요. 아까 이러면 편하지 않겠니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작은 거라서 10의 95제곱보다는 클 예정인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 가운데 있는 이분께서 어떻게 생겼냐 그랬냐면 A 곱하기 10의 N제곱처럼 생겼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지. 오른쪽을 계산해. 10의 90제곱이야. 왼쪽을 계산해. 10의 89제곱이지. 그 오른쪽에 있는 이분께서는 10 곱하기 10의 89제곱이야. 이렇게. 맞지? 근데 여기는 A가 1에서부터 10까지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1 곱하기 10의 89제곱보다는 크고 10 곱하기 10의 89제곱보다는 작고 A가 1과 10 사이고 당첨이네. A는 89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지수 관점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됐죠? 부등식을 스스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까다로울 수 있고요. 당장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꼭 기억하세요. 얘는 상형 로그를 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형 로그의 정의를 갖고 푸는 거니까 그걸 메모해 놓고 우리 상형 로그 배우고 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보자고요. 됐어요. 그 다음 4번은 지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1제곱이 있다는 얘기는 어쨌든 역수란 얘기니까 8분의 1의 역수를 2x제곱하란 얘기예요. 8분의 1의 역수는 8이고요. 걔를 2x제곱하란 얘기니까 네가 뭐냐 이렇게 하란 얘기네. 아까 1번 문제에서 봤듯이 밑 통일시키죠. 얘는 2의 2x제곱이 3일 때 8의 2x제곱이니까 2의 6x제곱이 뭘까요? 이걸 구하는 거잖아.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려면 양쪽에 세제곱을 걸면 돼요. 여기다가 세제곱을 하면 6x제곱이 나올 거고 세제곱을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27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맞죠? 됐어요. 그 다음에 5번으로 갑시다. 이쪽 치울게요. 저 5번을 푸는 방법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요즘에 트렌드예요. 학생이 교과 개념으로 연립방식을 잘 풀고 있니? 식을 잘 정리하고 있니? 이런 걸 물어보는 거라서 일단 직선 위의 점이라 했으니 얘를 대입하면 성립할 거예요. 그죠? 그걸 쓰세요. 2a 더하기 b는 4야. a, b에 대한 관계식이 있네? 그럼 b를 a로 바꿀 수도 있고 a를 b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런 상태가 돼요. 조건 2의 2a제곱 빼기 2의 b제곱이 6일 때 너를 이용해서 2의 2a제곱 더하기 2의 b제곱이 뭘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 그냥 해도 되기는 하는데
하나로 통일하죠. 뭐 2a를 b로 바꿀게요. 2a를 4 빼기 b로 바꿀게요. 4 빼기 b로 바꾸면 2에 4 빼기 b제곱이고 빼기 2의 b제곱. 푸는 방법은 요것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얘가 6이라는 소리네. 근데 이 식의 특징이라는 게 있어. 이 동그라미랑 세모를 곱하면 숫자 안 나와요? 이 두 개를 곱하면 16이잖아. 곱하면 그치? 16이잖아. 16인데 여기를 가만히 봤더니 구하고자 하는 게 말이지 2에 4-b제곱 더하기 2의 b제곱이 뭘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를 묻고 있는데 동그라미랑 세모를 곱하면 16이라는 거네. 이제 고1 문제로 바뀌었죠. 얘를 그대로 두지 말고 너를 제곱하자. 이렇게 제곱을 하고 그럼 너는 2의 4 빼기 b 빼기 2의 b제곱이 있는데 너도 제곱을 하자. 그러면 이러는 거지.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의 제곱은 동그라미 빼기 세모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4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동그라미 세모 곱한 게 16이었잖아요. 그러니까 4 동그라미 세모니까 16이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너는 6이니까 제곱해서 36이 되고 여기는 어렵네. 64냐? 맞지? 64. 그래서 이제 100이 될 거네요. 이렇게 100이 되는 거니까 2의 4 빼기 b제곱 더하기 2의 b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일 텐데 10이겠죠. 왜? 두 개 모두 양수니까요. 밑이 양수면 지수에 실수가 들어오는 순간 항상 양수가 돼서 10이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되게 중요한 거죠. a의 x제곱을 정의하는데 여기에는 밑이 양수고 x가 실수가 오게 되면 얘 값은 항상 양수야. 이렇게 하는 것 상당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자, 이제 아래 거를 보죠. 일단 이렇게 돼 있더라도 수학에서 갔다가 나오잖아요. 그럼 스스로 이렇게 K를 놓고 풀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같아, K에 얘야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밑이 양수고 지수가 실수가 온 관계로 양수잖아요. 그래서 K가 양수야 이런 것도 필요해요. 됐지? 또 X하고 Y하고 G는 지수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은 역수지수를 끌어내서 합하란 얘기니까 역수지수 끌어내 미통일시켜 지수끼리 합해 곱해 그 말이지. 미통일시켜서 곱해야 지수끼리 합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멀티로 생각해 보면 야 이거 이렇게 되겠다. 2의 x제곱은 k인 상태인데 역수지수를 끌어내는 거 한번 쓸게요. 2의 x제곱은 k야. 역수지수를 끌어내야 돼. 양쪽에 x분의 1제곱을 걸어. 그럼 2는 양수니까 편하게 하면 돼요. 밑이 x분의 1제곱 이렇게 됐고요. 4의 y제곱은 k야. 양쪽에 y분의 1제곱을 걸어. 나는 지수업색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좌변은 4가 되고 우변은 k의 y분의 1제곱이 되고 이렇게요. 그럼 슬슬 보이죠? 8의 z제곱이 k예요. 양쪽에 z분의 1제곱을 해요. 8은 k의 z분의 1제곱. 할 거 다 했네. 역수지수 끌어냈고 민마저 통일시켰으니까 지수끼리 합한 결과가 있어? 얘를 곱해야 뭔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곱해야 되겠어요. 왼쪽을 곱하면 64입니다. 64가 되고 오른쪽은 k의 x분의 1제곱, y분의 1제곱, z분의 1제곱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k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죠? 지수의 합이 2였으니까요. k의 제곱이 64라는 얘기는 k는 플러스 마이너스 8이 됩니다. 하나만 써야겠죠? k는 8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체크했잖아요. 왜냐하면 k가 양수니까 지수 관점으로 문제를 푼 거예요. 하지만 아까 로그가 두 글자로 뭐라 그랬더라? 지수라 했죠. 그 얘처럼 지수에 변수가 있는 경우에는 로그를 쓰는 게 타당한 거예요. 로그를 쓰는 게 타당한 건데 그거는 로그 시간에 한다. 지금은 지수 연습하자. 됐죠? 여기는 지수 없애기라고 써놓으세요. 우리가 볼 시험은 내신 시험은 범위가 좁기 때문에 지엽적인 것을 많이 물을 수 있어요. 지엽적인 걸 묻는다는 얘기는 이런 거 대놓고 낸다는 얘기거든요. 수능에서는 대놓고 내기가 좀 그래. 전범위를 내야 되는데 근데 내신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주제기에 잘 보자는 얘기네. 또 봐요. 문제에서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야.
x 곱하기 y는 1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x하고 y는 1이 아닌 양수예요. 이렇게 돼 있죠. 얘를 썼다는 얘기 자체가 로그 쓰란 얘기예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로그에 밑과 진수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그를 쓸 때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로그를 쓰면 돼. 하지만 지수 관점으로 하겠어요. 얘를 물었어. 얘를 물었으니까 분모가 가만히 있고 분자가 덧셈 뺄셈으로 되어 있으면 분수식 정리할 때 배웠겠습니다만 그 하나씩 찢는 것이 기본이에요. 이렇게 찢어주세요. 찢게 되면 b분의 1 더하기 a분의 1이니까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야. 근데 ab가 어디에서 쓰였는고 하니 지수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a분의 1, b분의 1이라는 지수를 끌어낸 다음 미통일시켜서 곱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가겠네. 그러면 지수 없애기를 합시다. 여기 위에다 쓸까? 위에다 쓸게. 자, 여기에서요. 어쨌든 양수니까 뭐 이것도 양수인 거 분명해요. 인정할 수 있어요. 이거 양수예요. x의 a제곱이 xy 너랑 똑같고 y의 b제곱이 xy 이렇게 돼 있어요. a분의 1이라는 지수를 끌어내고 미통일 시켜야 되는 거니까 양쪽에 a분의 1승을 하면 되겠죠. 지수 없애기를 하는 거예요. x는 xy의 a분의 1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고 y는 xy의 b분의 1제곱 다 됐네요. 통일 다 시켰네요. 덧셈이 나와야 되는 건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곱하면 되겠다 이거. 곱해요. 곱하면 xy가 됐죠. xy의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죠. 이것 때문에 이런 조건을 줬네. 왜냐면요. 동그라미가 있고 동그라미에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이게 지수잖아요. 이 두 개가 같을 때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1이 아니어도 돼요. 왜냐면 동그라미가 1이어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1이 아니라 그랬죠. 여기다 1이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조건이 없었잖아. 그럼 이 두 개가 같은 거는 x 곱하기 y가 1인 경우도 있는 것이고 x 곱하기 y가 1이 아닐 때는 이 지수가 1인 경우도 있는 거예요. 됐죠? 됐어. 조심하세요. 어쨌든 얘가 아니었기 때문에 됐다. 너는 여기 1제곱이니까 1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써놓으세요. 조심이라고. 낚시 조심해야겠구나. 8번이요. 뭔가 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좀 어색해요. 이씨 이거 뭐야? 얘는 방금 했던 xy분의 x 더하기 y라는 놈의 역수라는 것을 찾으셨으면 해볼만 했을 겁니다. 요거를 찾으셨으면 분모에 있는 얘를 계산한 다음에 걔의 역수를 하면 되겠구나. 근데 분모에 있는 얘가 y분의 1 더하기 x분의 1이니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걸 구하는 것이 관건이잖아요. 그러니까 x분의 1과 y분의 1이라는 지수를 끌어내 미통일 시킨 다음에 곱하면 되겠군. 그럼 통일을 어떻게 시킬고 여기 갖고 하면 되겠네요. 그럼 네가 1000이고 네가 1000인 걸 이용해서 하면 되겠다. 그럼 4의 x제곱은 1000이에요. 25의 y제곱은 1000입니다. 지수 없애기 합시다. x분의 1제곱을 합시다. 밑이 뭐 이렇게 대충 뭐 양수니까 편안하게 하세요. 1000이 있고 x분의 1제곱 25가 있고 1000에 y분의 1제곱 우리 시험 대비 시작했어요. 이미 시작했어요. 자, 이런 지수를 끌어내야 되는 거니까 곱하면 되겠다. 이쪽을 곱하면 100이죠. 이쪽을 곱하면 1000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제곱 요만큼 이제 지수인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정리해야 되겠는데 10의 제곱이 있고 10의 세제곱인데 여기다 대고 지수를 곱할 거니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네. 밑이 변수가 아니니까 그냥 합시다. 얘가 너랑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3분의 2라고 처리하면 충분하겠네. 얘가 이제 끝까지 마무리 잘해야죠. 이게 3분의 2인데 답은 3분의 2가 아니지. 걔의 역수잖아요. 걔의 역수가 되는 거니까 2분의 3이라고 해야지 하면 되겠어요. 조심하세요. 이것도 써놓으세요. 조심이라. 이런 애들이 제일 아까워. 이게 단답형으로 나왔는데 답을 다 구해놓고 틀리는 거야. 얼마나 아깝겠어요.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9번 잠깐 째려보세요.
자, 9번이요. 얘는 좀 약간 달라요. m하고 n이 지수로 쓰였는데 뺄셈으로 돼 있어요. 그 지수법칙을 생각해보면 미통일시키고 나누어야 될 것 같죠? 그래야 지수가 뺄셈이 되잖아요.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n분의 2하고 n분의 3을 끌어내야 되는데 걔의 정체는 여기에 있네요. 네가 3의 제곱이고요. 네가 3의 세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5의 m제곱은 3의 제곱이야. 45죠? 45의 n제곱은 3의 세제곱이야. 이렇게. 그러면 지수 없애기 양변에 n분의 1제곱을 해요. 3의 n분의 2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고, 여기 45가 있네요. n분의 1제곱을 해요. 3의 n분의 3제곱 다 됐네. 지수 끌어냈고 미통일 시켰네. 나눕니다. 위에서 아래 거를 나누면 되겠다. 그리고 오른쪽은 3의 n분의 2제곱에서 n분의 3제곱 요걸 이제 빼면 되는 것이고, 위에서 아래 거를 나눴어요. 45분의 5잖아요. 그러면 9분의 1 이렇게 됐죠? 9의 역수네요. 3의 제곱의 역수예요.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네. 너는 너네. 그래서 마이너스 2. 할만하죠? 할만해요. 오케이. 이제 메모하시고. 자, 또 시간 드릴 테니까 그 다음 문제 해보세요. 이제 칠판에 문제 다 썼으니까 또 하자. 후다후다 가자. 자, 10번이요. 10번은 크기 비교하랍니다. 크기 비교를 할 거면 거듭제곱근에서 앞대가리가 같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거요. 루트 야, 좀 써줘. 루트 2랑 루트 3이 있으면 오른쪽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게 세제곱근이 붙었더라도 오른쪽이 크다. 이렇게 할 수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보고 싶거든요. 아까 거듭제곱근의 정의상 2개 곱해도 되는 거니까 6제곱근 10이에요. 이렇게 쭉 보니까 6제곱을 만들면 될 것 같아. 6제곱근을 만들었어요. 여기 2였던 게 6으로 바뀌었네. 3을 곱했죠? 1에다가 3 곱하면 되죠. 5의 세제곱이 되겠네. 또 얘는 2개를 곱하면 6제곱근이니까 6제곱근 28이 될 겁니다. 얘가 1등이겠네요. 1등, 여기 2등, 여기 3등. 이렇게 편안하게 계산하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11번. 미치 양수로 나왔을 때는요, 되게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그게 아닐 때가 문제야. 4점짜리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꼼꼼하게 절대값도 걸고 그런 게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문제 풀 때 설명하겠어요. 미리 설명 다 해봐야 기억 못해. 일단 루트로 되어 있는 건데 얘는 좀 편한 게 2 루트 2니까 그수루트 그수가 돼서 2분의 3제곱이에요. 루트에. 그러니까 얘는 굳이 하자면 2의 한 1.5제곱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2분의 3이니까. 근데 대충 루트 2가 1.4 정도 된다는 건 알고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 비교하면 얘가 이제 이기는 거예요. 얘는 이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제 얘가 문제인데, 생각해보면 A의 M제곱근 A는 양수라고 할게요. 1이 아닌 양수라고 할게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근데 M제곱근 A의 N제곱을 하잖아요. A는 잘 정의돼 있는 거예요. A가 양수인 거예요. 양수인 거예요. 그러면 왼쪽을 해보면 A는 N분의 N제곱이고, 오른쪽으로 해보면 A의 N분의 1제곱에다가 다시 N제곱을 한 거니까 두 개가 같지 않아요? 그 말은 잘 정의가 되어 있는 경우는 이거 뺄 수도 있고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뺄 수도 있고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보자마자 얘를 집어넣어도 되고 빼도 된다는 얘기 아니야. 이 두 개는 보자마자 같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됐죠? 됐어요. 이 두 개가 같은 거니 이게 더 크다며 너는 커. 이렇게 가는 게 옳겠죠. 12번. 12번은요. 얘가 있어요. 이 두 개 지수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무슨 관계? 역수관계. 지수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이 두 개 역수관계예요. 역수를 줬다는 얘기는 두 개 곱하면 1이니까 두 개 곱한 게 1이라는 걸 이용해서 뭔가 해보라는 소리. 그래서 천천히 해보자고.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것부터 해봐요. 너는 2의 4분의 1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을 제곱을 일단 친 거야. 이렇게 x의 제곱이니까 제곱을 친 거야. 제곱을 쳤고 마이너스 4를 해보라는 얘기거든.
거기에 루트가 걸려 있으니까 아마 완전 제곱식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하는데 이게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의 제곱에다가 빼기 4배 동그라미 세모 형태일걸요? 왜? 동그라미 세모 곱하면 1이니까요. 그쵸? 서술을 할 때는 써주는 거예요. 2의 4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 어차피 1이니까 이렇게 바뀝니다 라고 서술을 해주시고 여기 대부분 서술형 다 보시잖아. 그러면 얘를 써봅시다. 2의 4분의 1제곱 동그라미 빼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 세모 너의 제곱이라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맞죠? 그래요. 근데 얘가 루트가 걸려 있어요. 그럼 쭉 와서 여기에 루트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 얘의 절대값이죠. 얘의 절대값인데 4제곱근 2라는 거는 양수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너에다가 너의 역수를 뺀 거예요. 그죠? 너에다가 너의 역수를 뺀 건데 양수겠죠? 그러면 그 절대값을 걸 필요가 없는 거죠. 양수가 분명하니까. 4제곱근 2니까요. 4제곱근 2는 4제곱근 1이 1이잖아요. 4제곱근 2는 1보다는 클 거 아니에요. 맞죠? 1보다는 크니까 1보다 큰 놈의 역수? 그러면 얘가 더 작겠지. 이해하셨죠? 그래요. 조용히 해 임마. 그래서 다시 4제곱근 2라는 것은 1보다 큰 놈이야. 1보다 큰 놈이니까 걔의 역수를 하면 1보다 작잖아요. 1보다 작은 거니까 너에서 너를 빼면 양수야. 원래 절대값을 걸어야 되는데 양수인 게 분명하니까 너는 2의 4분의 1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 이렇게 나와 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x를 더하라는 얘기니까 이 두 개를 더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너 이게 사라지겠네요. 2의 4분의 1제곱이 두 개 있어요. 두 개 있는 거니까 2 곱하기 2의 4분의 1제곱이에요. 2의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5제곱인가? 뭐 이딴 식으로 쓰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됐죠? 이런 거 좀 잘 하셔야 돼요. 이 디테일이 좋아야 돼요. 얘가 먼저 출제됐던 문제고요. 얘가 나중에 출제됐던 문제예요. 약간 업그레이드를 시켜놨죠. 평가원에서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다 됐어요? 오케이. 아래 거 할게요. 얘도 뭐 느낌이 이렇지 않냐? 얘가 뭔가 완전 제곱식일 것 같고 루트를 벗길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산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여기부터만 좀 잘하면 되겠어요. x제곱 더하기 1을 쓰자. 아 이게 두 개 역수관계네. 그러니까 곱하면 1이네. 그거 이용할 것 같아. 어쨌든 x제곱 더하기 1이니까 제곱 쳐요. 4분의 1 a의 3분의 1제곱 빼기 a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이거에 제곱까지 쳤죠? 플러스 1이야. 계속 우리는 생각하는 거야. 얘가 아마 뭐가 될 거야? 완전 제곱식이 아마 될 거야. 그걸 예상하고 가야 되는 거야. 예상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중괄호로 묶어서 4로 바꾸는 게 어때?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되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고1 수학 그죠? 되게 중요해요. 얘가 동그라미 빼기 세모인데 동그라미랑 세모랑 곱하면 1이라네 글쎄. 그 여기다가 동그라미하고 세모 곱한 것만 딱 들어오면 뭔가 완전 제곱식 될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거니까 걔를 써주세요. a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a 어차피 1인데 1을 그대로 두나 여기 열심히 쓰나 뭐 똑같잖아요. 이렇게 될 거네. 그래서 4분의 1이 됐고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의 제곱이니까 a의 3분의 1제곱 a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이거의 제곱 이렇게 됐네. 아 이제 성공했어. 루트를 박으라 했으니까 루트를 박어. 이렇게 루트를 박아요. 아우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너는 의심할 게 없다. 너는 2분의 1이고 절대값인데 양수인 건 분명하니까. 맞지? 양수인 건 분명하니까 a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절대값 걸 필요가 없네요. 이렇게 써낸 게 이거 계산한 거예요. 여기다 대고 x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이거랑 이거를 더해요. 그러면 여기가 사라지네요. 여기가 사라지고 이거의 절반이랑 이거의 절반을 더해. 그럼 나지 뭐. a의 3분의 1제곱이야. 그걸 세제곱을 하래. 뭐 A 양수라고 했는데 뭐 그냥 해. A. 답은 A예요. 이러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 딱 봐도 내신에 잘 낼 것 같지 않아요? 딱 봐도 그렇죠. 맞아.
서술형이라면 논거를 제시해야 돼요. 과정 중심의 평가가 서술형 평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써주는 애가 있고 안 쓰고 그냥 간 애가 있으면 써주는 애가 압승인 거예요. 원래 그게 압승인 건데 제가 또 수리논술도 수업하잖아요. 그렇거든요. 압승이지만 학교에서 내신 채점하실 때는 그래도 좀 많이 봐주시는 편이에요. 괜찮아. 뭐 이렇게 그 정도 과정은 뭐 괜찮아. 이렇게 해주는 편이죠. 이쪽이요. 얘는 뭐 편안하게 갑시다. 이 두 개는 역수예요. 역수의 합이 5예요. 역수의 합이 5인데 일로 갔을 때는 각각을 제곱해서 더한 것이죠. 여기로 갔을 때는 각각을 세제곱해서 더한 것이죠. 요놈이. 역수의 합이 t면 각각을 제곱해서 더한 건 t제곱 마이너스 2였고 역수의 합이 t면 각각을 세제곱해서 더한 건 t세제곱 마이너스 3t 그랬었잖아요. 그 편하게 계산하시면 돼요.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니까 25 마이너스 2가 돼서 23이고 23에서 3을 빼는 거니까 20이고 너는 t세제곱 마이너스 3t니까 5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5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거 얼마야? 125에서 15를 뺐어. 110. 110에서 10을 빼서 100이야. 이렇게 돼서 5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충분합니다. 됐죠? 오케이. 메모하시고 다음 문제도 합시다. 봅시다. 15번을 보죠. 15번을 보면 역수의 합을 물었으니까 아마 느낌적인 느낌은 대충 뭐 이것만 끌어내면 게임이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얘가 있으면 역수의 합이 있어? 각각을 세제곱해서 더한 건 t세제곱 마이너스 3t 뭐 그럴 테니까 얘만 구하면 되겠다. 너는 뭐를 구해? 얘를 구하랜다. 이것도 역수잖아요. 역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x의 2분의 1제곱 빼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일단 제곱을 일단 해요. 제곱을 하고 그럼 얘는 x의 1제곱이고 x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마이너스 2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2잖아요.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까지 하면 뭐 되겠다. 놀러 가면 되지 뭐. 루트 3을 여기다 넣어. 그러면 3 더하기 2가 되는 거라서 5예요. 그러면 이게 5니까 t세제곱 마이너스 3t라며 125에서 뭐 15 빼면 뭐 110인가 뭐 대충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여기요. 이 2라는 게 그 자연상수예요. 그 미적분 2를 배우게 되면 그때 배우게 되는 자연상수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연상수? 못 들어봤어요? 자연상수, 네이피어 상수 그래요. 로그 누가 만들었다고? 네이피어가 만들었다고. 그 상수예요. 자연상수. 그래서 미치 2인 로그는 뭐 LN으로 쓰고 그러는데 자 이제 됐어요. 한 2.7 정도 된다고 생각해 주세요. 사실 이게 무리수거든요. 2.7, 18, 28, 18 이렇게 나가는 무리수인데 딱 잘라서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자, 됐어. 이걸 계산하라는데 이거 이용하랍니다. 얘를 이용하려면 뭐 이용해야지. 그러면 2의 x제곱 곱하면 편하지 않을까? 분모 분자에 2의 x제곱을 곱해요. 2의 x제곱을 곱하면 야, 흰색 여기 있구나. 2의 x제곱을 곱합니다. 2의 2x제곱 더하기 1분의 2의 x제곱을 곱하면 2의 4x제곱 2의 마이너스 2x제곱 뭐 끝났네요. 너가 2라면서요. 2 더하기 1이고요. 얘는 너를 제곱한 거잖아. 4잖아. 너는 지수의 부호가 바뀌었네. 역수잖아.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3분의 2분의 17? 뭐야? 6분의 17이야? 뭐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충분하겠어요. 됐죠? 됐어요. 17번이요. 보통 문제집 보면 이게 아마 제일 처음에 나올걸요? 이런 거 계산하는 게. 그 분류수학 계산 뒤로 뺐는데 먼저요.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또 이제 열심히 하지 마시고 이거 먼저 하시죠. 이거 먼저 하세요. 이거 먼저 하면 125분의 7이 있어요. 걔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네. 근데 여기 2분의 1제곱이 또 있잖아요. 그럼 얘는 125분의 7의 역수를 한 다음에 루트를 박아.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거와 똑같아요. 7분의 125라는 놈이 있는데 걔의 2분의 1제곱과 똑같다는 말이네.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중요해. A의 m제곱이랑 아니 그러지 마. AB의 n제곱이 있어요. 잘 정의가 돼 있다고 할게요. A도 뭐 양수고 B도 양수고 뭐 1이 아닌 양수고 그렇게 잘 정의돼 있다고 할게요. 얘가 A의 n제곱이고 B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건 알고 있잖아요. 반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얘면은 얘가 된다. 당연한 얘기인데 기억해야 된다.
지수가 똑같잖아. 곱한 다음에 n제곱 해도 되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다 대고 이걸 곱하라며. 5분의 7에 2분의 1제곱 하라며. 지수가 똑같잖아. 지수가 똑같으니까 밑끼리 곱한 다음에 지수 제곱해도 되는 거야. 그 밑끼리 곱하면 7 소거되고요. 이렇게 하면 25잖아. 밑끼리 곱하면 25고 거기 2분의 1제곱이래. 2분의 1제곱 루트잖아요. 루트니까 오겠지 뭐.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라고. 으르렁대면서 하지 마시고. 얘도 멀찌감치 봐요. 멀찌감치 보면 이거 8제곱근 A, 12제곱근 A, 12제곱근 A 안녕. 6제곱근 A, 6제곱근 A 너도 안녕. 그 다음에 8제곱근 A 너도 안녕. 그래서 답은 1이겠구나 이걸 알 수 있죠. 됐죠? 근데 제가 아까 17번에서 설명할 게 좀 있어 이제야 나왔네 그러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좀 할게. 좋아요. 아 낚시 잘해야 되는데 우리 아가들 자라나는 새싹들 밟아줘야 되는데 그래야 시험에 안 틀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낚아볼 테니까 어디 한번 잘 한번 빠져봐 주세요. 잘할 거죠? 아 이제 낚시 잘해야 되는데 그 귀여웠던 고등학교 1학년 시절에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루트 A랑 루트 B를 곱해요. 그 N가나면 루트 AB가 되지 않아요? 에지가나면 이렇죠. 에지가나면 이런데 마이너스 달리는 게 있었을 텐데. 자, 조건은요? 둘 다 음수. 두 개 모두 음수. 너 되게 꼼꼼하다. 되게 꼼꼼하다. 훌륭하다. 멋있다. 왜냐면 여기가 세제곱근이든 네제곱근이든 제곱근이든 0 되는 거 된다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면 이거 무조건 되는 거예요. 빵은 빵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얘는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 이거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0을 제외한다면 두 개 모두 음수라고 알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맞죠? 맞아요. 두 개 모두 음수예요. 그래. 그럼 두 개 모두 음수면 되는구나. 실제 계산하면 이제 그렇잖아요. 다른 거는 뭐 이렇게 양음이 나오거나 음량이 나오거나 양량이 나오면 그냥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두 개 모두 음수가 나오면 마이너스가 달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이렇게 배워. 루트 마이너스 2랑 얘야 루트 마이너스 3이 있잖아. 아이 근데 거듭 제곱근의 연산은 밑이 양수일 때만 되는 거야 원래. 내가 아까 얘기한 거 있죠. 되게 잘 정의돼 있으면 편안하게 가자. 그 얘기를 아까부터 제가 중간중간에 하고 있었잖아요. 네, 이것도 거듭 제곱근의 성질이고요. m제곱근, n제곱근 a가 있잖아. 이것도 거듭 제곱근의 성질이에요. 이런 것도. 이런 거를 할 때는 밑이 양수일 때는 잘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밑이 양수가 아닐 때는 두고 봐야 하는 거예요. 됐지? 얘도 거듭제곱근이잖아요. 그러니까 m제곱근 a랑 n제곱근 a를 이제 곱하면 아이 병신아 그게 아니야. m제곱근이 있고 미안해요. 여기가 b. 얘들한테 이제 욕을 하면 안 돼. 내 정체를 밝히면 안 되잖아. m제곱근 a랑 m제곱근 b를 곱했죠. 그러면 m제곱근 ab라고 쓰여져 있는 것도 거듭제곱근의 성질이에요. 근데 얘는 언제만 된다고? 양수일 때밖에 안 되는 거라고.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밖에 안 돼요 라고 교과서에 적혀 있단 말이죠. 됐지? 그러니까 1학년 때 이렇게 배우는 거야. 두 개 모두 음수일 때는 말이다. 얘가 연산이 안 돼. 연산이 안 돼서 얘는 루트 2에다가 루트 마이너스 1은 i니까 i라 쓰고 루트 3에다가 i라고 쓰고 이렇게 쓰기로 하자. 이거는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루트 6이 되잖냐. 근데 i랑 i랑 곱하면 마이너스 1이야. 병신아.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6이야. 이렇게 배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얘를 봤더니 이 두 개를 곱한 것이 6이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를 달아서 그러네.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네. 자, 여기서 이제 제대로 한번 정리해봐요. 거듭제곱근의 성질은 밑이 모일 때만 성립한다고? 양수일 때만.
자, 그 다음 얘기 잘 들어. 밑이 음수일 때도 성립하는 경우가 있지만 따져봐야 안다. 다시. 밑이 음수, 추워요 혹시? 아, 시원하게 하세요. 괜찮아요. 밑이 음수일 때도 성립하는 경우가 있지만 따져봐야 안다야. 지금처럼. 그 다음에 나 지금 잘하고 있나 모르겠다. 어떻게 좀 빠져들고 있죠? 너 처음에 이제 경고했지? 낚을 거라고. 잘 들어. 낚을 거야 곧. 이게 있었어. 너는 엔간함이 이렇게 되지 않아요? 엔간함이 이렇게 되죠. 엔간함이 이렇게 되는데 얘도 마이너스가 달릴 때가 있었어. 이렇게.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성립해요. 빵은 빵이니까 그죠? 성립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제외하고 쳐다보시면 혹시 이거 분모만 음수면 되지 않아요? 아, 지금은 낚는 거 아니야. 지금은 낚는 거 아니야. 분모만 음수였을 때일 거예요. 그래서 얘가 분모만 음수여서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달린다. 이렇게 배웠어. 이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배웠거든. 그래서 이제 예제를 이런 걸 들지. 분모만 음수니까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 같은 걸 해볼까? 이게 연산이 안 되잖아. 양수가 아니잖아. 양수가 아니니까 루트 3의 i라고 쓰고 루트 2라고 써야 이것만이라도 연산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지. 그래서 얘는 루트의 3분의 2 얘는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남는 게 i분의 1이잖아. 이렇게. 근데 i의 4제곱이 1이잖아요. 맞죠? i의 4제곱이 1이니까 얘는 i의 세제곱과 똑같아요.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예요. 이렇게. 복수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그럼 너는 마이너스가 앞에 가고요. 루트, 이게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정도로 써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거 구장을 지금 보니까 얘를 데리고 와서 루트에 마이너스 3분의 2를 한 후 앞에 마이너스를 단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 1학년 때 배웠을 때 이거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할 때는 밑이 양수일 때만 성립해. 음수일 때도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나 따져봐야 안다.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암기하는 것처럼 한 거죠. 맞죠? 맞아요. 지금부터 낚을 거예요. 대놓고 지금 얘기했어요. 낚는다고. 세제곱근 A 곱하기 세제곱근 B. 철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 교과서에 철수형이 나오잖아요. 철수와 영희의 대화야. 이 두 개를 곱해서 세제곱근 AB가 다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달리는 경우는 0인 건 제외하고 A가 음수고 B가 음수라고 철수가 주장했대. 철수가 주장한 바가 잘못된 이유, 잘못됐나? 맞나? 얘기해보래. 일단 이거 틀려요? 혹시 파란색이라 잘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잘 보여요? 자,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야, 애들 없으니까 진짜 좋다. 한눈에 다 들어와. 어쩜 그렇게 이쁘게들 생겼니? 꼬맹이들. 귀여워 죽겠다. 이쁜데 답은 뭐야? 아, 혹시 알고 있는데 쑥스러워서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죠? 일단 거짓이에요. 왜 거짓일까요? 아까 홀수 거듭 제곱근 할 때 밑이 양수면 전체는 양수, 밑이 0이면 0, 밑이 음수면 전체는 음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던가요? 그랬죠. 왜냐면 x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a가 이렇게 지나가? 여기 양수. a가 0이야? 0. a가 음수야? 음수 이랬잖아요. 야, 애시당초 a가 음수고 b가 음수면 얘는 음수였단 얘기예요. 얘도 음수였단 얘기예요. 근데 음수 곱하면 이게 양수인데 양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달아 이게 음수란 얘기거든. 왼쪽은 양수, 오른쪽은 음수. 틀렸죠. 이거를 1학년 때 했던 것처럼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가는 게 아니라고. 그때야 문제를 좀 빨리 풀고 싶어서
사기치는 사람들한테 배웠을 거 아니에요. 존나 중요하다고 이거. 그게 아니라고. 오케이. 그럼 이제 문제에 나오잖아. 이게 막 세제곱근, 네제곱근, n제곱근 이런 게 나올 거 아니냐. 그럴 때는 잘 따져보는 습관이 필요하네. 맞지? 아, 됐어. 이 하나 해결했고. 또 이렇게 써놓고 필기 이렇게 해놓고 참 이러지 말고 거짓 이렇게 안 된다 써놓으시는 거예요. 여기도 잠깐 지울까요? 또 최선을 다할게요. 세제곱근 A가 있고 세제곱근 B가 있네요. 세제곱근 B분의 A가 있죠. 앞에 마이너스가 달리는 상황이에요. 똑같이 철수가 주장했대. 0인 건 제외하고 이런 건 냅두고 이런 건 냅두고 분모만 음수야 분자는 양수야라고 주장했대. 이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B가 음수야? 세제곱근이니까 여기 알맹이가 음수야? 전체는 음수야. 여기는 음수. 인정? 인정. A가 양수야? 맞아, 양수야. 일단 좌변은 음수가 맞네요. 그죠? 좌변은 음수예요. 그 다음에 B가 음이고 A가 양이니까 여기가 음수가 맞네요. 근데 여기가 음수인데 옆에 음수가 또 있다고? 양수인데? 부호가 또 다르지요? 안 되죠. 같으려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이래야겠죠. 끄덕끄덕? 끄덕끄덕. 자, 기억합니다. 거듭제곱근의 성질은 밑이 양수일 때만 성립한다. 밑이 음수일 때도 성립하는 경우가 있지만 잘 따져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거듭제곱근의 그 정의 자체가 되게 중요했던 거네요. 맞아요. 출제의 밭이에요. 출제의 밭이고 꼼꼼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맞아. 좀 두 문제 풀고 쉴게요. 이것도 마저 할까요? 이것도요. 여기는 플러스인데 여기는 마이너스잖아요. 참이 되려면 뭐 하면 돼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됐죠? 됐어요. 좋아요. 오 개념을 바로 잡고 교과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특히나 학교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시는 것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건방 떠시면 안 돼요. 수업을 잘해요 못해요 이걸 떠나서 학교 선생님이 뱉어내시는 그 말씀 중에 모든 시험 문제가 내가 출제하는 게 아니잖아. 학교 선생님 출제하시는 거잖아. 그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또 학교 선생님들은 다들 전공자시잖아요. 수학과 내지는 수학교육과가 아니신 분이 없어요. 근데 학원 강사 나부랭이들은 안 그러거든요. 연영과 나와도 수학 가르치니까. 학교 수업을 잘 들으라는 소리예요. N은 0이 아닌 정수. 자, 이거의 원소 중 자연수인 것의 개수는 그랬습니다. 이게 어쨌든 뭐 자연수여야 되나 봐요. 256은 어렵다. 2의 6제곱이 64. 2의 7제곱이 128. 2의 8제곱이 256. 당첨됐다. 이렇게 됐잖아요. 256이 역수니까 2의 마이너스 8제곱이 이제 256분의 1인 거예요. 거기다가 n분의 1제곱을 했대요. 2의 마이너스 n분의 8제곱을 했는데 얘가 이것도 자주 나와요. 지금 블루수학 오로바웃에 있는 것은 쉬운 걸 던져놨습니다만 4점짜리에 출제한 게 엄청 많습니다. 정수여야 안 돼요. 얘가. 네? 자연수라고 그러지 않았냐? 자연수지. 에이씨 바보야. 미안. 얘가 자연수래요. 미안합니다. 자연수. 정수라 그러면 이제 문제가 좀 말이 안 되잖아.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2제곱이면 되나? 안 되지. 4분의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제곱이면 되나? 8분의 1이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된다는 얘기니까
야 이거 뭔가 잘 털어내야 돼. 또 분수 지수가 나오면 또 안 되죠. 여기가 뭐 2분의 1제곱 같은 게 나와요. 루트 박힐 거니까 안 되잖아요. 종합해 보면 n은 8의 약수이면서 부호가 전체 부호가 음수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가 달려야겠죠. 그래서 n이 될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뭐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 되나요? n이 마이너스 1일 때는 2의 8제곱이 된다는 얘기고요. 마이너스 2일 때는 2의 4제곱이 된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4일 때는 2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8일 때는 2의 1제곱이 된다는 얘기예요. 뽑힌 걸 쳐다보면 자연수인 걸 알 수 있죠. 자연수인 걸 뽑아냈어요. 자연수인 것의 뭐 개수 구하라고? 4개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 됐죠? 그 다음에 19번은 네가 해라.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그 정도는 해요. 할 수 있어요? 화이팅이요. 이렇게 이 문제를 풀면서 엄마 피자 좀 시켜줘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자 시켜 먹어서 하시면 되겠죠. 우리 이제 10분 쉽시다. 10분 쉴게요. 오케이, 쉬세요.